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저도 많이 나름대로 좀 공부도 해보고 현장을 많이 가보고 그랬는데요. 전반적으로 너무 좀 묻지마식으로 좀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에 막연한 어떤 그런 대박 심리, 그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곧 뭐 폭락할 거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믿음도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 시장을 좀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시장을 좀 예측할 수 있을까? 그래서 특히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이 어떤 가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8%, 거의 8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우리 가계의 거의 전부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에 올인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예민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인 만큼 부동산을 투자를 하든 아니면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든 정확하게 시장을 이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실수요자니까 아무데나 그냥 사놓고 오르든 말든 관계없다는 식의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의 전부니까 오히려 더 까다롭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나 집을 서너 채, 뭐 5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 한 채를 갖고 있다가 그 집값이 떨어져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집이 한 채가 전부인 사람은 훨씬 더 시장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진짜 과연 이 집값이 오를 것인지, 과연 잠재력이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일단 앞부분에 좀 드리고, 이번 시간은 총 5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경제 환경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 읽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인구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많이 이제 인구 때문에 뭐 인구가 줄어드니 뭐 곧 그러면 집값이 폭락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 건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서 중장기 부동산 시장 전망하고 전략에 대해서 이것은 한 1, 2부로 나눠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5 챕터가 사실상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의 어떤 경제 환경과 어떤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는 실물 경기에 후행하는 특징을 원래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실물 경기에 후행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특히 주택 가격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주택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실물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실물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가서 실물 경기가 좋아지면은 소득이 늘어나겠죠. 소득이 늘어나면은 구매력이 늘어날 겁니다. 그죠? 구매력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구매력이 늘어나고 나서 구매력이 늘어나면은 그 다음에 수요 기반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이게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실물 경기가 좋아지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주택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시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시차를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를 봤냐면요, 논문들 보면은 IMF 전하고 좀 다른데요,
IMF 전에는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뒀습니다. 6개월 정도. 근데 IMF 후에는요, 약간 동조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논문들 보면은 재밌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동산은 대체적으로 실물 경기에 후행하는, 이 후행이라고 그러죠. 이 후행이고 이거는 이제 동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는 실물 경기에 후행하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자꾸 가면 갈수록 실물 경기와 동조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때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더 이상 보장된 자산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폭락과 폭등을 반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앞으로는요, 계속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출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재테크에 또 들어갑니다. 뭐? 아, 저점에 사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최근 들어서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최근에 이 일을 통해서 투자 전략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오늘,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많이 드릴 텐데,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적어도 후행하거나 동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죠? 문제는 지금 강남 아파트는 후행이나 동행이 아니라 뭐 했다? 오히려 선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거거든요. 이게 믿기지 않는 이상현상인 거죠, 지금. 어떻게 부동산 경기가, 실물 경기가 최회복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왜 다 올랐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 강남 아파트가 역사적 정고점을 이미 뚫고 다 올랐다는 그런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뭐 인천 송도라든지 뭐 청라지구도 다 같은 시장의 같은 패턴이라고 보면 될 건데요. 상당 부분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이상현상이거든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어떤 팩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접근하는 수요자들이 패러다임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떤 측면으로 이걸 볼 거냐에 따라서 시장은 많이 이제 달라진다는 건데, 자 보실까요? 자,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위의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거든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월급이 많이 늘어야, 경기가 좋아야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체적으로 어느 측면이 더 강한 시장이냐면은 요쪽 시장입니다. 요쪽. 그러니까 주로 주택을 살더라도 주로 어떤 측면에서 산다? 주거 서비스를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이때는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주택을 있지 않습니까? 소비를 하는 겁니다. 마이홈을 장만하는 겁니다. 홈을 장만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예컨대 수도권에서 같은 경우에 예컨대 뭐 동두천이라든지 포천이나 이런 시장은 어느 시장 성격이 강하다? 이거는 주거 서비스를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스페이스 마켓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주거 서비스를 구매하는 시장이에요. 이 시장은요, 근본적으로 시장 기본 가치에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이 시장 기본 가치는